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컨텐츠 랠리 확대 기록 경신. 지난 10월 1일 넷플릭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대해 다루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단 제목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주가마저 끌어올리는 파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역대 모든 드라마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현재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83개국 중 80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개국에서도 각각 2, 3위로 상위권을 기록 중. 이에 대해 넷플릭스의 CEO는 역대 넷플릭스 드라마 중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최고 흥행작이 될 것이 유력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비영어권 드라마 중 최대 흥행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서 바뀐 겁니다. 이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지는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애초에 넷플릭스는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의 전격적인 투자를 결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 컨텐츠 전반에 있어서 그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이를 적극 홍보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또 다른 분야가 바로 외신들이 K 버라이어티라고 이름 붙이는 한국 예능입니다. 지난 9월 25일 넷플릭스는 투둠이라는 글로벌 팬 이벤트를 엽니다. 슈퍼주니어의 김희철과 엑소의 카이가 진행하며 30여 분간 이어진 이 쇼에는 앞으로 공개될 여러 한국 컨텐츠에 대한 소개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한국 예능. 넷플릭스는 이전에도 유재석을 내세운 오리지널 컨텐츠를 배포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와 다르게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한국 예능을 조명한 미국의 대중문화 전문 매체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 한국 버라이어티 쇼의 히트를 원한다.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입지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K컬처가 뜨거운 상품인 다른 국가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도 포함된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팬 이벤트인 투둠에 K-팝 스타인 카이와 김희철을 등장시켰다. 이것은 넷플릭스가 K 컨텐츠, 즉 한국 버라이어티 쇼에도 상당한 홍보력을 쏟아부으며 진출하려 한다는 신호다. 미국의 예능은 그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 스케치 코미디, 즉 SNL과 같은 10분 이내의 코미디 장르나 토크쇼 외에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장르가 없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에는 복면가왕 등의 한국식 호남 장르의 예능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한국 예능의 다양성과 특성에 대해 서구 독자들을 향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버라이어티 쇼는 미국 TV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버라이어티 쇼는 1970년대까지 미국 텔레비전에서 인기를 얻었지만 대부분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갔다. 살아남은 주요 버라이어티는 코미디 스케치 버라이어티 쇼의 하위 장르에 속하는 SNL 정도다. 오늘날 한국 버라이어티 쇼 형식은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유명 게스트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미국 토크쇼와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 버라이어티 쇼의 경우 지루한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게임, 전략 전술, 하이 컨셉의 코미디 등을 앞세우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한국 버라이어티 쇼는 대단히 많은 형식에 또한 많은 하위 장르를 포함하며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서구의 관점에서는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장르를 좀 더 넓은 관점으로 확대해보면 현대 리얼리티 프로그램, 특히 여행 및 경쟁의 요소가 가미된 쇼들도 포함될 수 있다. 한국 버라이어티는 그 진행 속도와 장르 혼합의 측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라고 느껴진다. 만일 당신이 한국 버라이어티 쇼의 전형적인 모습을 접하고 싶다면 방탄소년단의 장기 버라이어티 쇼인 런 BTS나 런닝맨과 같은 것을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그들의 쇼는 재미를 위해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또한 게스트가 너무 진지해지지 않게 만듦으로써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다. 이는 시청자가 게스트와 쇼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한국 예능을 제작하는 것에 더해 기존에 방영된 한국 예능의 배포권도 적극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아는 형님.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프로그램에서 음악 등이 나오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 저작권료 지급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프로그램 제작사가 비용을 지급할 것으로 여겨지고 넷플릭스도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다는 점. 이 때문에 넷플릭스로 아는 형님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맥락이 끊기는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기사의 다음 부분은 이러한 이면의 배경을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국제적인 배포를 위해 기존의 또 다른 한국 엔터테인먼트 형식을 활용하거나 적어도 이에 대해 더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다. 주요 출연진이 학생으로 연기하며 게스트가 전학생으로 등장하는 한국 버라이어티 쇼인 아는 형님. 이제 이 한국의 인기 버라이어티 쇼를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다. 참고로 방탄소년단도 이 쇼에 등장하는데 24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넷플릭스의 투둠 프로모션에 등장하는 김희철은 이 쇼의 고정 게스트 중 한 명이며 현재 이 쇼는 매주 넷플릭스의 새로운 회차가 추가되고 있다. 다만 아는 형님의 각 에피소드의 버전은 원래 방송과는 다소 다르며 이는 저작권법으로 인한 음악의 변경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글로벌 팬들은 다른 곳에서 이 쇼를 시청하기로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결정적이진 않겠지만 넷플릭스가 글로벌 배급업체가 아닌 쇼의 직접적인 제작 파트너가 되기로 한 작은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또한 한국의 버라이어티 쇼 형식이 단순하지 않고 얼마나 계층화되어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즉 쇼에 등장한 원래 음악을 일부 제거해버리면 특정 순간 그 의미를 많이 잃게 되어 재미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한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관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다소 조용하지만 이 형식에 투자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넷플릭스는 7명의 출연자가 등장하는 범인은 바로 너에 투자했다.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범인을 추적하는 이 버라이어티 쇼는 넷플릭스가 최초로 런칭한 한국 버라이어티 오리지널 프로그램이었다. 한국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한중일 위주의 동아시아 드라마, 예능 등의 자막을 달아 서비스하는 비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권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 싱가포르 기반의 플랫폼인데요. 현재 한국 예능의 국제적 플랫폼으로는 넷플릭스보다 이 비키가 더 앞서 있다고 평가받으며 꽤 인기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기사는 이제 넷플릭스의 거대한 투자로 이 비키를 앞서갈 수 있을 것으로 또 전망합니다. 범인은 바로 너는 끝났지만 넷플릭스는 한국 버라이어티 쇼 게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투둠에 등장하는 카이는 곧 방영될 2021년 넷플릭스 버라이어티 쇼에 출연할 예정이며 그 프로그램은 신세계로부터다. 한국의 한 섬에서 진행되는 이 버라이어티 쇼는 카이와 김희철 외에도 아이돌 배우 이승기를 비롯해 은지원, 박나래, 조보아 등이 출연한다. 지난달 필자는 비키와 같은 틈새 스트리밍 업체가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기업에 맞서 획득한 우위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현재 전 세계, 특히 미국 관객을 위한 동아시아 엔터테인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비키. 그들은 한국 버라이어티 쇼에서 넷플릭스보다 훨씬 우수한 카탈로그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두주자로서 가진 비키의 입지와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훨씬 더 사회 친화적인 플랫폼임을 감안했을 때 그런 상대적 우위가 단기간에 바뀔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다만 넷플릭스가 한국에 2021년에만 5억 달러를 투자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이러한 판도는 바뀔 수 있다. 지난 10월 1일 백종원 씨를 내세운 넷플릭스 오리지널 토크쇼가 공개됐습니다. 술과 음식, 토크가 버무러진 차분한 예능입니다. 게스트들도 화려해서 김연경 선수에서부터 나영석 PD, 배우 김희애와 한지민 씨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신세계로부터도 기대작입니다. 한국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넷플릭스. 아마도 한국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간 디즈니 플러스와 HBO에게는 큰 자극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토종 OTT 업체들의 투자 확대 움직임까지 있는데요. 한국 컨텐츠 제작업계로서는 분명한 기회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